자, 여기에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확률이 모두 양수인 A, B, C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모두 양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네들이 우선 A, B, C라는 것이 공집합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0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 기니드에서 만족이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확률값이 크면 조건부 확률도 크다라고 얘기한 건데, 우선 예를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A 바 C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 C분의 A 교집합 B 이렇게 A 교집합 C가 된 거고, B 기분 C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C분의 B 교집합 C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이 확률이 크기 위해서는 분모가 같기 때문에 여기는 분자에 들어간 게 얘보다 더 많아야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이 된 게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되느냐? 사실 얘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PA, PB라고 얘네가 크다는 얘기는 전체 경우 수 중에 B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죠. 자, 경우의 수가 많다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C하고의 교집합을 갖다가 얘기할 때, 자, 만약에 A는 C하고 얘기하면 요렇게 1, 2, 3이 겹치게 되고, B라는 것은 원소가 더 많습니다. 1, 그 다음에 여기 C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2, 4, 5, 6 이렇게 쓰게 되면 A하고 B하고 B에 들어가는 원소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건 맞지만 C하고의 겹치는 경우를 보게 되면 교집합은 두 가지, 교집합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얘가 크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건 포함이 되어 있는 집합의 포함 관계가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확률이 크다고 해서 여기 있는 이 교집합의 경우의 수도 더 많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니은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포함 관계입니다. 그럼 A 합집합 B 그것이 D가 되었다는 얘기는 얘네 두 개를 합한 게 D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A라는 것이 B, D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미 A라는 집합은 D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A라는 것과 C라는 거의 교집합을 찾아도 D라는 것과 C라는 거의 교집합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있는 이 조건부 확률은, 자, C분의 A 교집합 C, C분의 D 교집합 C를 쓰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원소가 더 많기 때문에 얘가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 교집합 B가 2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2 기분 C, A 기분 C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기호로 먼저 나타내게 되면 바로 C분의 2 교집합 C, C분의 A 교집합 C, 누가 더 큰 거? 얘가 더 크다는 게 확인만 되면 됩니다. 자, 그럼 교집합을 한 것이 2라는 얘기는 이 교집합은 A에도 B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2라는 집합은 A에 포함이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포함 관계가 2하고 C하고의 부분집합의 교집합은 A하고 C의 교집합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죠. 왜? 2가 A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게 만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반에서 후보로 추천된 A, B, C, D 네 학생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한 명씩 임의로 뽑으려고 하는데, 자, 조건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이 조건은 바로 뭐냐면 A 또는 B가 반장으로 뽑혔다는 상황 하에서 문제를 풀어주세요라는 얘기죠.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A 또는 B가 반장으로 뽑혀진 모든 상황 중에 C가 부반장이 된 것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물론 A 또는 B가 반장이 됐을 때 C가 부반장일 수도 있고 C가 부반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A, B가 반장이 된 상태에서 C가 부반장이 된 건 몇 가지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써봅시다. A 또는 B가 반장이 된 상황 안에서 풀게 되는 거니까 A 또는 B가 뭐가 돼야 되죠? 반장. 자, 그러면 A 또는 B가 반장이 되었으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고, 그럼 여기 있는 총 4명 중에서 A, B, C, D 4명 중에서 반장이 된 사람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반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3명이 될 수 있는 이 6가지 경우가 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이 경우 중에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부반장이 누가 되는 게 중요하냐면 C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 A 또는 B가 반장이 된 경우 중에서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C가 부반장이 된 경우만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A 또는 B가 반장이 된 몇 가지? 2가지 중에서 왜 C가 부반장이 돼야 하니까 C가 부반장이 되는 1가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3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네 학생 A, B, C, D가 각각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요. 4권을 섞어놓고 한 권씩 임의로 선택하기로 하였다. 여기까지가 조건이었다면 4명의 4권을 나누어 주니까 4팩토리얼이 전체 조건인 듯 보였지만 그 다음 상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D가 A의 교과서를 선택해 버렸죠. 그러면 이 때라는 게 조건을 나타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D가 A라는 교과서를 가진 상황 안에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D가 A를 가진 상황 안에서 나머지 3 학생은 아무도 자신의 교과서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 P, 아무도 자기 거를 갖지 못했다. 제한 조건은 바로 뭐냐면 D는 누구 것을 가진 상황 안에서 D는 A 거를 가진 상황 안에서 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건 이렇게 된 거죠. D는 A 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D는 A를 가져야 되니까 D가 가질 수 있는 A 거 한 가지에 몇 명이 남았죠? A, B, C라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경우의 숫자가 있죠. 그래서 D가 A를 가진 경우에 나머지 3사람을 나눠주는 경우니까 3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들 중에서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우선 상황을 써보니까 D는 A 거를 가지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아무도 자기 거를 갖지 못한 거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상황이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느냐 이걸 풀어봐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A, B, C라는 사람이 있고 자, D라는 사람은 우선 무엇을 가졌냐면 A라는 교과서를 가졌습니다. 교과서는 A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가져야 되는데 자, 나머지 교과서가 뭐가 되죠? 이렇게 된 거죠. 나머지 A 거, 여기 A 거 썼으니까 B 거, C 거, 그 다음 D 것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자기 거를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우선 첫 번째 A가 B 걸 가졌을 때 나머지가 누구죠? CD. 그러면 CD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C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 똑같은 거니까요. 그럼 여기는 C, 여기는 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경우는 없죠. 아, 그래서 A가 B를 가졌을 때 B, C가 가지는 경우는 한 가지 생깁니다. 자, A가 C라는 교과서를 가졌다면 뭐가 남았죠? C를 가졌다면 B, D가 남았는데 B라는 사람은 B 걸 가지면 안 되니까 D. 그럼 C는 B를 가지는 한 가지 경우뿐이죠. 자, 마지막으로 A가 D라는 걸 갖게 되면 뭐가 남았냐면 B, C. 그러면 B는 B 걸 가지면 안 되니까 C 가지고 B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A, D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교과서를 가진 이 한 가지에 나머지가 모두 다 다른 사람 걸 가지게 되는 건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은 3팩토리얼 분의 여기 있는 경우 3가지.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전체 50명을 대상으로 지역 A와 지역 B에 대한 구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다 그랬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잠깐 잘렸네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보고 그냥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질문이 바로 뭐라 그랬냐면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의로 한 명 선택, 한 명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한 한 명이 바로 뭐냐면 A 지역 A를 희망한 학생일 때 이렇게 돼 있죠. 때 조건이 설정이 되고 근데 그 학생이 지역 B도 희망할 학생일 확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명을 뽑다 보면 그 한 명은 어디든지 희망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으로 선택이 된 게 바로 뭐냐면 한 명을 선택한 시행을 할 때 상황이 설정이 돼 버렸습니다.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사건에 조건이 걸려있는 조건부 확률로 푸는 거죠. 그럼 우리는 A라는 지역을 희망한 학생 중에 그 학생이 지역 B까지를 희망했을 게 얼마냐? A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얼마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A 지역을 희망한 학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역을 희망한 학생, A 지역을 희망하다. 희망한 학생 얼마죠? 여기 A 지역을 희망한 게 바로 180명이 되겠네요. 자, A 지역을 희망한 180명 중에는 B 지역을 희망한 아이도 있고 B 지역을 희망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건 A 지역을 희망한 아이들 중에서 B 지역까지를 희망한 거니까 그대로 한번 써보면 180명 중 이 명수들 중에 B 지역에 들어간 아이가 140명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전체를 A 지역이라고 제한했을 때 조건부 그때 교집합 둘 다 해당되는 거 140 이렇게. 그래서 약분해서 얼마냐면 9분의 7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주머니 A에는 1, 2, 3, 4위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 B에는 6이 적혀있는 6장의 카드.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주머니 A에서 한 장을 뽑고 3의 배수가 아니게 나오면 주머니 B에서 한 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시행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 것도 아니고 카드를 뽑은 것도 아니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때라는 조건 문장을 보게 되면 주머니에서 카드가 적혀있는 수가 짝수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사위는 뭐 던졌는지 모르지만 카드를 뽑았는데 그게 짝수가 된 경우들에 대해서 조건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조건이 설정이 되어 있는 조건부 확률. 당신이 주사위는 뭐가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짝수가 나온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럴 때 그 카드가 A 주머니에서 뽑혔을 확률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시행을 보면 먼저 주사위를 던지고 그 다음 뭐 합니까? 카드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건이 걸려 있는 걸 보면 카드가 선택이 되었는데 그게 뭐가 돼야 됩니까? 얘가 짝수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짝수가 되는 카드를 뽑기 전에 뭐부터 던졌어야 돼? 주사위를 던졌어야 되는데 이 주사위가 뭐가 나왔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질문이 A 주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머니인데 왜 주사위를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당신이 던진 주사위가 3의 배수라는 것은 바로 A라는 주머니를 의미하는 거고 3의 배수가 아니면 B라는 주머니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시행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얘는 우선
짝수가 나왔는데 A 주머니에서 짝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주사위가 뭐가 됐다는 얘기죠? 주사위가 3의 배수가 나왔냐 이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행을 기준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니까 주사위의 눈에 따라서 주머니가 선택이 되고 그 선택된 주머니에서 카드를 뽑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대로 한번 상황을 만들어 봅시다. 자, 확률 우선 뭐가 나와야 되죠? 네, 짝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짝수라는 카드를 뽑기 위해서는 우선 주머니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 그 주머니의 선택은 주사위를 던져서 하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진 것이 3의 배수가 되면 자, 무슨 주머니를 선택하죠? A 주머니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A 주머니를 선택을 하는데 뽑은 숫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만 되죠? 네, 짝수가 돼야 됩니다. A 주머니 짝수.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게 3의 배수가 안 될 수 있죠.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무슨 주머니? 네, B 주머니가 돼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짝수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우선 3의 배수가 주사위가 나오는 것은 바로 얼마입니까? 6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주머니가 선택이 되고 A 주머니에서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에 몇 장이죠? 자, 하나씩 적혀 있는 카드인데 몇 장을 뽑냐면 임의로 한 장을 탐색합니다. 한 장. 그럼 A 주머니에는 5장이 들었으니까 그 중에 짝수는 2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건 6분의 4. 자, 그럴 때는 B 주머니를 선택하는데 B 주머니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B 주머니에 지금 숫자가 6개가 있으니까 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 질문이 바로 A 주머니였구나 라는 얘기니까 이만큼의 이 상황이 짝수가 나왔는데 A 주머니에서 나온 거니까 6분의 2, 5분의 2 이런 경우 중에서 얘가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로 문제를 풀도록 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다. 자, 한 번 던졌습니다. 5 이상이면 나온 눈의 수를 그냥 점수로 합니다. 그냥 점수. 자, 한 번 던져서 5 이상. 그러면 그것이 점수로 환산이 되죠. 점수 먹은 겁니다. 자, 한 번 던졌는데 5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면 기회를 더 주는 거죠. 너 불쌍하니까 한 번 더 주겠다. 하지만 두 번째 나온 그 숫자는 그냥 점수로 가져야 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던져서 5 미만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던지게는 해주지만 2번 던지게 해주지만 그럼 이 두 번째가 바로 뭐가 됩니까? 그냥 점수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주지 않겠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조건으로 내건 게 시행의 결과로 얻은 점수가 5점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5점 이상이라고 얻었다는 조건이 설정이 됐지만 이것이 한 번의 5점인지 또는 두 번의 5점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5점이라는 상황 전체 중에서 한 번만 던졌을 상황이 얼마냐라고 얘기하는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5점 기분 몇 점 중에 5점 나온 모든 경우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분모에 써야 될 게 바로 뭐냐면 5점이 나오는 모든 경우를 얘기하는데 5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경우가 2가지가 생기죠. 자,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한 번에 5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5점 정확히 봅시다.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5점 이상. 자, 한 번에 5점 이상은 6개의 숫자 중에 5하고 6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한 번에 5점이 나온 겁니다. 그래도 이건 5점이 나온 거죠. 자, 두 번째. 두 번에 5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첫 번째에는 5점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던진 거는 6분의 5점이 안 됐다. 4.
그리고 두 번째 던졌더니 5점 이상이라는 게 나왔다. 2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바로 5점이 나왔다는 상황이니까 여기 중에서 한 번만 던졌을 게 바로 6분의 2, 여기에 6분의 2를 써주시는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셔서 PQ를 찾아주게 되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자, 그림을 이용한 확률 문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좌표 평면의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하는 모든 경우들이 조건입니까? 자, 선택된 두 점 XY 좌표가 같을 때라 그랬습니다. 이 Y 좌표가 같을 때. 자, 다시 한번 독해해 보시면 우리는 점을 두 개를 뽑고 있습니다. 시행을 얘기한 거죠. 근데 선택된 두 점의 Y 좌표가 같을 때라는 상황이 벌어진 조건 하에서 이 두 점의 Y-좌표가 2가 될 확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점들이 지금 좌표 평면에 찍혀 있는데 첫 번째 찍혀 있는 건 Y 값이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찍혀 있는 건 Y 값이 2가 Y 값이 3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건이 바로 뭐냐면 P 확률을 구하는 건 맞는데 Y좌표가 2가 되는 걸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Y좌표가 같은 두 점이 되는 모든 상황들 중에서 그 Y좌표가 2로 똑같은 게 얼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이 설정이 된 조건부 확률. Y좌표가 같은 두 점을 선택하는 모든 경우를 써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Y값이 1이라는 걸로 똑같을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2로 똑같을 수 있으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3으로 똑같을 수 있으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한 건 Y값이 똑같을 때 그게 2라는 것으로 똑같으니까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거 맞죠? 여기 있는 경우 중에서 Y가 2가 되는 것까지를 만족하는 게 바로 OC2 이렇게 된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도록 합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과 연관성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300명 중에 임의로 선택된 사람 사람이 A를 먹은 사람일 때 이 사람이 식중독에 걸렸을 확률은 P1. 먹지 않은 사람일 때 식중독에 걸렸을 확률이 P2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상황은 이렇게 되겠죠. P 확률이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근데 뭐를 먹었을 거? A를 먹었다는 사람들 중에 식중독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A를 먹은 사람들 중에서 골라주세요 라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 50명 중에 식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고 안 걸린 사람도 있으니까 22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P 조건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A를 먹지 않았답니다. 먹지 않았다 6건. 그런데 뭐가 걸렸다? 그 사람이 식중독에 걸렸답니다. 먹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식중독에 걸렸을 확률이니까 24. 이게 P1. 이게 P2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250분의 24. 50분의 22. 이걸 정리한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자, 확률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자, 독립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자, A 교집합 B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한 이 곱사건은 각각의 확률을 뭐 해준 것과 같더라? 곱해준 것과 같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진짜로 그걸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이 동시에 생기는 곱사건의 확률을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찾아주면 되는데, 자, 문제는 바로 뭐냐면 얘네들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개의 확률을 더한 게 3분의 2라 그랬는데 얘네 두 개가 어떻죠? 같습니다. 그럼 얘는 두 개의 PA로 바꿀 수 있고 그 값이 3분의 2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PA는 3분의 1. 그럼 PA라는 것과 PB가 같다는 얘기니까 당신이 물어본 곱사건의 확률은 얘네 두 개 똑같은 거 곱하니까 얼마? 9분의 1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의 확률을 우리는 이걸 가지고 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P, A와 B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A와 B의 여사건도 역시 뭐가 됩니까?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의 곱사건은 PA 곱하기 PB의 여사건으로 풀 수 있고 다시 한 번만 더 써보면 PA 곱하기 P 여사건은 1-PB라는 걸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풀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합사건이죠. 자, A 합집합 B라고 얘기하는 것은 A 더하기 B, A 교집합 B를 쓰는데 자, 그럼 이 합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A와 B가 독립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에 A 곱하기 B라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확률 기호는 생략한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와 B가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이 뜻이 바로 뭐냐면 B라는 것이 생기거나 B라는 것이 생기지 않거나 A가 발생할 확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부 확률에서 B라는 걸 생략할 수 있으니까 PA라는 값이 바로 8분의 3이라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두 곳에다가 바로 8분의 3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얘가 2분의 1.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1은 8분의 3 더하기 B 마이너스 8분의 3 B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에서 B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본적인 확률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와 B가 독립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 A, B가 발생하거나 B가 발생하지 않거나의 영향 없이 얘네들은 모두 다 A라는 사건의 확률과 똑같다. 그러기 때문에 PA 교집합 B의 확률은 PA 곱하기 PB하고 똑같다.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A 여집합과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거에 대한 값을 물어보는데 자,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배반 사건은 A 여집합과 B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전체 표본 공간을 A 여집합과 B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A를 기준으로 A와 A 여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이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A, B가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B를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결국 A 안에 B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빼면 되냐면 PA라는 집합에서 PB에 해당되는 걸 모두 다 빼버리면 되겠죠. 왜?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A라는 사건의 확률이 얼마냐면 5분의 3. B라는 사건의 확률이 얼마냐면 10분의 3. 그래 이걸 계산하니까 바로 얼마냐면 10분의 6에서 10분의 3 빼니까 10분의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회사에서 전체 360명을 대상으로 재직 연수와 새로운 조직의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는 건 바로 뭐냐면 10년 미만인 사건과 찬성을 하는 사건이 서로 뭐라 그랬냐면 독립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독립에 대한 얘기를 써보니까 10년 미만, 자, 곱사건, 그 다음에 찬성이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자, 무엇이냐면 10년 미만 곱하기 찬성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몇 명을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360명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인원들을 갖다 쓸 텐데요. 10년 미만이면서 찬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년 미만이면서 찬성. 바로 여기 있는 A를 얘기하죠. 자, 그랬을 때 360명 전체 중에서 10년 미만인 사람들 얼마? 120명. 자, 찬성만을 얘기한 겁니다. 360명 중에서 찬성한 사람 얼마죠? 150명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양변을 약분을 해주시고 약분을 해주시니까 A는 몇 명? 50명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어느 디자인 공모 대회에서 뭐 철수가 참가했다. 자, 참가자는 두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받는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자, A를 받을 확률, B를 받을 확률, C를 받을 확률, 점수를 받을 확률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람객 투표 점수를 받는 사건과 심사위원회 점수를 받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독립이다라는 얘기는 각각 구에서 곱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철수가 70점이 받을 확률은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 자, A, B, C라는 점수 단계에 따라서 거기에서 자, A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70점이 된다는 얘기는 관람객 투표가 뭐가 되냐면 40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거에서는 심사위원이 30점이 되면 7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점수의 합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자, 보세요. 점수를 받으면 그때 점수가 A는 이렇게 40, 50, B는 30,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점이라는 합이 되기 위해선 두 개의 단계가 있는데 우선 관람객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관람객에서 40점을 받았을 때는 AND 반드시 30점을 받아야 되고, 관람객에서 30점을 받게 되면 반드시 얼마를 받아야 돼? 네, 심사위원회에서 40점을 받아야 됩니다. 관람객에서 20점을 받으면 여기에서는 50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런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건 바로 A, B, C라는 항목의 점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A라는 단계를 받고 그리고 뭘 받아야 됩니까? 여기에서는 C라는 걸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때 A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그랬냐면 얘는 2분의 1, C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그랬냐면 6분의 1.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관람객에서 30점을 받으려면 B, 40점을 받으려면 C, B 이렇게 되니까 BB를 받을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관람객에서 20점을 받으려면 C, 그 다음에 50점을 받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에서 A 등급이 돼야 되겠죠. 자, C 등급이 된다는 얘기는 6분의 1이고 A 등급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얼마냐면 2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세 개의 값을 모두 다 더해 준 것이 바로 70점이 된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표본공간 S의 부분집합에 0이 아니라 그랬죠. 임의의 사건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 항상 옳은 것을 얘기합니다. A와 B가 독립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독립이라는 얘기는 얘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B가 발생 여부의 상황, 조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는 PA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됩니까? 네, PB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버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상황을 얘네들 각각으로 독립, 영향받지 않고 곱한다는 얘기지 이 두 개의 값이 꼭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독립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것이 PA가 되고 이것이 PB가 되는 건 맞지만 그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맞다고 쓰면 안 됩니다. 자, 두 개가 배반 사건이다. 오해하는 게 뭐냐면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자, 뭔가 더하면 전체 집합이 될 때 보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배반 사건이라는 건 겹치는 게 없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얘네 둘 합친 것이 합집합이 되기 때문에 전체 집합을 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1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자, PA라는 확률은 1보다 작거나 같고 0. PB라고 얘기하는 것도 1보다 작거나 같고 0. 자, 이렇게 더했을 때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P A 합사건 B라고 얘기하면 얘는 전체를 뭘 넘을 수 없습니까? P 샘플 스페이스를 넘을 수 없죠. 그런데 이 합사건의 확률은 배반 사건일 때 어떻게 구해지냐면 PA 더하기 PB로 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표본 사건, 표본 샘플 스페이스의 전체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1. 그래서 얘네들 두 개를 더하면 절대로 1을 넘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개를 합사건이 1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1이 되었다. 그럼 이건 여사건이다. 자, 무슨 착각을 하냐면 1이라는 걸 전체를 얘기하는 건 맞는데 자, P, A 합 A 여집합이 1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것이 1이 되는 건 맞지만 1이 된다고 하여서 이렇게 되느냐? 그건 다른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봐볼게요. A 합사건 B가 1이고 그리고 A와 B가 무엇이면 배반 사건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PA 플러스 PB. 그러면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0이고 그럼 이게 얼마가? 1 이렇게 됩니다. 배반 사건이라는 조건, 겹치는 게 없다는 조건이 있을 때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죠. 그래서 PB라는 것은 1 마이너스 PA가 되기 때문에 얘가 PA의 여사건이 되는 건 맞죠. 그래서 합해서 1이 된다는 조건 안에 배반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맞지만 여기는 지금 배반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리게 된 겁니다. 자, 표본 공간이 12개이고 근원 사건의 확률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A라는 것은 이렇게 됐는데 A와 독립이고 겹치는 게 두 개인 사건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독립이라는 얘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립. 자, A와 X가 독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되겠죠. A가 발생한 상태에서 X를 구하는 것과 A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X를 구하는 것과 그냥 X를 구하는 것이 모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같다는 얘기는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게 아니라 이 설정이 된 배경 조건 하에서 이 비율, 확률을 얘기하는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샘플 스페이스에서 A는 뭘 가냐면 4, 8, 12를 가지고 X는 뭘 가지겠죠. 하지만 4, 8, 12하고 X는 겹치는 부분의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1개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이만큼의 상황에 대해서 비율을 한번 써봅시다. 자, 이게 바로 뭐죠? A가 생긴 것들 중에 그
그 안에서 x를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죠. 자, A라는 사건에는 전부 다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x에 해당되는 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쓰게 되면 그게 바로 자, 전체 3개 중에 2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A 여집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가 아닌 것들입니다. 자, 전체 원소가 몇 개냐면 12개인데 여기에는 3개가 있으니까 A 여사건에는 몇 개? 9개가 들어있죠. 그러면 그 중에 몇 개가 더 들어있는지는 모르죠. 이 여집합 중에 들어있는 X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9개 중에 A 여사건 9개 중에 X에 해당되는 건 N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걔는 뭐하고도 똑같냐면 전체 12개 중에 여기 있는 X의 원소 N 플러스 2개를 쓰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이 N이라는 원소의 개수는 벌써 여기서 구해줬습니다. 3분의 2라 그랬으니까 N은 몇 개? 6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을 기준으로 보니까 여기가 몇 개? 6개가 된 거죠. 자, 그럼 X라는 집합은 A에서 2개를 나머지에서 6개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라는 것은 바로 집합의 경우의 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2개를 갖다 씁니다. 3C2. 그러면 이거 3개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중에 몇 개를 갖다 씁니까? 6개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A의 집합의 가지수는 무슨 원소를 가지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3C 곱하기 9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서로 독립인 사건 A와 B에 대해서 갑은 두 사건을 서로 독립이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울은 서로 배반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이 잘못됐을 뿐이지 A와 B의 확률값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독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구했다는 얘기죠. 그럼 A 합집합 B를 어떻게 구하죠? A 더하기 B에 A 교집합 B를 빼는데 이때 구할 때 이 두 개의 관계가 독립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0.7이라는 건 A 더하기 B에 자,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독립이기 때문에 A 곱하기 B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배반이라고 잘못 생각을 했지 이 값을 잘못 본 건 아니죠. 그래서 배반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계산을 했답니다. 그럼 배반이라고 생각하면 A 플러스 B에 A 교집합 B를 빼는데 배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숫자를 잘못 본 게 아니라 얘가 0으로 없어진 거죠. 그래서 0.9는 A 더하기 B가 된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만큼의 숫자와 이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죠? A 곱하기 B는 0.2가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얘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더하고 곱하고의 값을 빼기하고 연관시켜서 쓰니까 A 빼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이 얼마? 4AB라고 써서 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뭘 씌우면 되죠? 예,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0.9의 제곱. 이게 얼마? 4 곱하기 0.2 이렇게 계산해서 써주시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강면에 1112 숫자가 적혀있는 정사면체가 모양이 있다. 상자를 던졌다. 1이면 그곳에 칠하고 2면 그곳에 칠한다. 두 색이 모두 칠해지면 더 이상 던지지 않는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세 번째에 맞힌다라는 얘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에 맞힌다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서야 드디어 A도 칠하고 B가 마무리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써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색을 칠하는데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칠할 때 A를 칠하고 두 번째에 B를 칠하게 되면 끝납니다. 하지만 세 번째에 칠한다고 했으니까 B가 나오면 안 되고 A가 나오고 세 번째에 B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에 B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B가 나오고 마지막에 A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순서로 칠해지기 위해서 확률로 보장을 한번 해보면 A라는 숫자, A라는 면을 칠할 때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A가 나온다는 건 1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4분의 1이 나온다. 3이라는 게 두 번 생기고 그제서야 드디어 B가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 이렇게 써야 되고. 자, B가 나오기 위해선 2가 나와야 되니까 2라는 건 하나 있죠. 4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4분의 3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각각 계산하셔서 더해 주시고 계산해 주시면 그게 바로 P분의 Q라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PQ를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에 대해서 A, B가 완성, B, A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표본 공간이 5개고 운원 사건의 확률이 같다. 자, 그럼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왔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확률이 이렇게 크게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 S라는 샘플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배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B가 있고 A가 있는데, 자, 여기는 한 개, 여기는 두 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B라는 사건의 확률은 5개 중에 몇 개? 한 개의 확률이 들어있다. 경우가 들어있다. 5개 중에 2개가 들어있다. 아, 물론 얘가 크죠. 자, 그럼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결국 이것이 됐다는 얘기는 B라는 집합의 원소에 들어있는 가지수가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가지수보다 더 뭐 하면 됩니까? 작으면 됩니다. 하지만 얘는 반드시 뭔가를 가져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0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개수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하나 가졌습니다. 그럼 얘가 몇 개 가져야 되죠? 네, 2개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 가지면 3개 가질 수 있죠. 하나 가지면 4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 가지면 5개를 가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전체가 5개이기 때문에, 자, 이 A라는 집합이 5개를 다 가지고 B가 하나를 가지면 반드시 겹치는 게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배반이라는 게 되기 위해선 여기 있는 경우는 제외시켜 주셔야 되죠. 자, 두 번째, A라는 게 2개를 가졌다. 그럼 얘는 몇 개? 2개를 가지면 안 되죠. 왜? 같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몇 개를 가져야 됩니까? 3개. 2개를 가졌다. 4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2개를 합쳐도 절대로 5개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전체 집합의 가지수가 되기 위해서 바로 교집합의 개수가 몇 개? 하나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개가 됐을 때는 3개가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3개가 되면 겹치지 않고 커지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이 경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B라는 집합은 하나를 뽑고 A라는 집합은 나머지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니까 지금 OC1, B를 뽑고, 자, 그 다음 여기 나머지 중에 2개를 뽑은 거니까 4C2 이렇게 써주면 되죠. OC1, 4C3, OC1, 4C4 이렇게 된 거죠. OC2, 3C3. 그럼 이것들이 더해준 게 모든 집합의 가지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만큼 경우의 수를 우리가 또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승부차기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B팀이 5대4로 이겼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승부차기 룰 중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선 어느 팀부터 하냐면 A팀부터 한다 그랬죠? 그러면 A, B. 하나, 둘, 셋, 넷, 5.
자, 승부차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주관을 개입하지 마시고, 자, 이 5대4라는 건 봐봐. A팀도 5번을 쏘고 B팀도 5번을 쏜 결과 여기는 4번만 골인이 되고 한 번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B팀은 5번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기는 계속 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꼭 안 들어간다라는 이 자기 주관을 개입해서 풀면 안 됩니다. 그냥 5번 중에 4번은 골인을 하고 한 번은 넣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뭐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기고 지는 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시작해 봅시다. A는 5번 중에 4번을 넣었으니까 5번 중에서 4번에 성공을 했다. 0.8 독립시행. 자, 그럼 도대체 몇 번째에서 골인을 했는지 위치를 결정해 줘야 되는 거니까 4번. 자, 한 번은 실패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자, B팀은 5번 중에 5번을 모두 다 성공을 해야 되니까 5C5 0.8에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5대4로 이길 확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했답니다. 회원권이 당첨될 확률은 3분의 1. 자, 당첨된 경우에는 5점, 경우에는 1점을 줍니다. 자, 그럼 몇 회 참여했냐 그러면 4회, 4회 참여했는데 16점이 됐다는 얘기는 16점의 점수 분포를 보니까 5점씩 3번, 그리고 1점씩 한 번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당첨이 3번 되었다. 한 번은 꽝이 되었다. 그러면 총 4번의 경우 중에서 3번은 당첨이라는 일이 벌어졌구나. 3분의 1. 그래야 5점을 따먹으니까요. 3번. 한 번은 꽝이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당첨이라는 것은 도대체 1, 2, 3, 4, 4번의 위치 중에서 몇 번째에 벌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의 수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4C3에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1제곱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4의 눈이 한 번만 나왔다. 자, 3번 던졌는데 4의 눈이 한 번만 어디에서 나왔죠? 모르죠. 발생 위치를 결정해 줍시다. 자, 3번 던질 때 한 번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무엇이? 4라는 눈이 6분의 1, 한 번 나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3번은, 2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자, 시행이 2가지가 연이어서 생깁니다. 우선 주사위를 던지고요. 동전을 던집니다.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무엇의 누가 나오냐면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동전을 던지고 몇 번 던지냐면 6의 약수 3개를 던집니다. 그럼 6의 약수가 아닐 때는 뭘 던지냐면 2개를 던집니다. 그래서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그 결과에 따라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몇 개? 1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면의 개수가 1개인 걸 물어보는데 동전에 대한 언급은 없죠. 아니, 주사위를 던진 언급은 없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지는데 그때 생기는 모든 경우 중에 앞면이 1개만 나올 게 지금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주사위를 던진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야죠. 자, 주사위를 던진 것이 6의 약수가 되고 그리고 동전이 1개가 나왔다. 앞면이 1개가 나온 것도 1개가 나온 거고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이 6의 약수가 안이 나왔는데 동전의 앞면이 몇 개가 나왔습니까? 한 개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주사위의 눈이 6의 약수가 된다는 건 1, 2, 3, 6이니까 6분의 4. 자, 그런데 이 앞면이 한 개 나왔는데 그것은 동전 3개 중에서 하나의 동전의 앞면이 나왔으니까 3개 중에 한 개에서 앞면이 나왔습니다. 1승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럼 나머지 2개는 뒷면이 나왔습니다. 2승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앞면은 주사위 던진 게 6의 약수가 아닌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6의 약수가 아닙니다. 6분의 2. 자, 그럴 때는 동전을 2개를 던지죠. 그럼 2개 중에 앞면이 나온 게 1개란 얘기니까 2개 중에 하나가 앞면이 나오고 하나는 뒷면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진다 그랬습니다. 6번 반복해서 던지니까 자, 독립시행을 얘기하는 거고,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뒷면이 나오는 횟수보다 클 확률을 얘기합니다. 몇 번 중에? 6번 중에. 자, 해보겠습니다. 6번을 던지는데 앞면의 횟수가 뒷면의 횟수보다 클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6번 중에 앞면이 몇 번 나오냐면 2번 나오면 6번 중에 뒷면은 4번 나왔다 그랬으니까 안 됩니다. 앞면이 3번 나오면 뒷면 3번 나와서 같아지니까 안 되죠. 6번을 꼭 해라 그랬으니까 그 중에 앞면이 4번 나오면 2번 나오니까 큰 거 맞고, 5번 나오면 1번, 6번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상황을 설정을 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6번째까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번의 위치 중에 앞면이 나온 위치 4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6시 4.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앞면이 나오고 뒷면은 2번 나오게 됐다. 첫 번째. 6번 중에 5번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왔다.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6번 중에 6번 모두 다 앞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개를 모두 다 더하기를 해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2분의 1의 6제곱으로 똑같은 거고, 자, 얘는 6시 2, 그 다음에 얘는 6시 1, 그 다음에 얘는 6시 0.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6, 5, 2, 1, 15, 6, 1.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그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부터 100까지 설정이 된 텔레비전이 있다. 현재 키는 채널이 50입니다. 그럼 증가와 감소를 2개 중에 한 번씩 임의로 버튼을 누르는데, 자, 그럼 2개 중에 증가를 버튼 누를 확률은 2개 중에 1개니까 2분의 1. 감소 버튼을 누를 것도 2개 중에 1개니까 2분의 1. 자, 몇 번을 누르냐면 6번을 누른답니다. 그럼 6번을 누를 때 증가만 6번 누를 수 있고 감소만 6번 누를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데 채널이 다시 50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이라는 현재 채널에서 증가 몇 번이냐면 3번이 생겼을 때 감소도 3번 생겨야만 된다 그랬죠. 왜? 제자리로 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건 6번의 시행 중에 증가라는 것이 3번, 감소라는 것이 3번 발생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6번 중에서 3번 증가한다라는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3번. 그럼 나머지 3번도 뭐가 돼요? 감소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 요걸 계산해 주시면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 자, 1단계 치료와 2단계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치료와 2단계 치료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완치가 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완치가 된 게 2명이란 얘기죠. 그럼 완치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1단계 그리고 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우선 1단계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했을 때 2단계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경우들 중에 바로 얘가 바로 뭘 얘기합니까? 완치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1단계에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바로 독립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1단계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2단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각각의 확률을 모두 곱해주면 된다. 1단계에서 성공할 게 얼마? 2분의 1. 2단계에서 성공할 게 얼마? 3분의 2. 그러면 완치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얘네 둘을 곱해준 3분의 1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완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1, 2단계로 보지 말고 완치와 완치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여기 있는 4명한테 적용을 합니다. 자, 4명이 있는데 그중 4명 중에 완치된 것이 몇 명이 돼야 됩니까? 2명. 첫 번째, 4명 중에 누가 완치가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럼 이 2명은 진짜 완치가 되었기 때문에 완치가 된 확률을 얘기하는 3분의 1을 2번 곱해줘야 되고 그럼 2명은 완치가 되지 않은 거죠. 3분의 2의 제곱.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되겠냐면 우선 문장 구조를 한번 보시면 자, 우선 뭘 합니까? 야구공 20개를 상자를 구입합니다. 상자 구입.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선택합니까? 공을 선택합니다. 그럼 공 선택했을 때 바로 별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뭘 받죠? 네, 맞습니다. 축구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한 상자를 구입했을 때 공을 선택해서 별이 들어있으면 축구공 1개를 받게 됩니다. 그럼 받을 수도 있고 사실 못 받을 수도 있죠. 별이 있어야 받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몇 상자를 샀냐면 3상자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3상자를 구입했기 때문에 공을 몇 번 해봅니까? 3번의 공 선택을 해봅니다. 상자마다 하겠죠. 그런데 그때 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별이 나와야만 뭘 받죠? 축구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벌써 축구공 2개를 받았다고 얘기해버렸네요. 그럼 3번의 공 선택을 했을 때 그때 3번 중 2번은 바로 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축구공을 2개 받았다는 얘기는 3상자를 구입했는데 3번의 공 선택을 했을 때 3번 중에 2번은 별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한 번의 공 선택을 했을 때 별이 포함되어 있는 게 몇 가지 확률을 가지는지 한번 해봅시다. 별 포함.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개의 공을 뽑냐면 5개의 공을 뽑습니다. 근데 거기에 20개의 야구공이 들어있는데 5개를 뽑죠. 그러면 20시 5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5개 중에 꼭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꼭 별은 들어있어야 됩니다. 별이 꼭 들어있어야만 돼, 한 가지. 그럼 5개 중에 하나를 썼으니까 나머지 몇 개? 4개를 19개의 나머지 공 중에서 4개를 뽑는 경우만큼 생긴다는 얘기죠. 자, 이 확률이 바로 별이 포함이 돼 있을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 별이 포함이 돼 있는 사건이 3상자를 구입했기 때문에 몇 번 벌어져야 돼요? 네, 2번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3상자 중에서
두 상자는 별이 뽑혔습니다 라는 이 뜻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P라고 계산을 해보면 P라는 이 숫자가 두 번이 곱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세 번 중에 한 번은 두 번은 발생이 됐으니까 한 번은 P라는 게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P 한 번 이렇게. 그래서 이 별이 포함이 될 확률을 숫자로 계산하셔서 여기 있는 걸 써주시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세 공장이 있다. 공장 A의 분량률, B, C의 분량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조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세 공장 중 임의로 한 공장을 선택해서 그 공장에서 생산한 세 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조사할 때 두 개가 분량일 확률을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두 개가 분량이라고 얘기했는데 우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A 공장은 분량률이 2%고요. B, C 공장은 분량률이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한 공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하냐면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선택한 공장이 A 공장이었다 라고 얘기한다면 세 개의 공장 중에 A가 될 확률을 써줍니다. 세 개 중에 한 가지 A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A 공장에서 물건을 몇 개를 뽑죠? 네, 세 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세 개를 뽑는데 그 세 개 중에 두 개가 분량이 돼야 되죠. 그러면 세 개 중에 분량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분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A 공장에서는 분량률이 2%니까 분량이 될 확률이 바로 100분의 2만큼 생깁니다. 그럼 거기에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는 정상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100분의 98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두 번째, B 공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3분의 1. 그럼 B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3C2. 근데 B 공장률은 분량률이 얼마냐면 1%니까 100분의 1 제곱. 정상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100분의 99. 그런데 C 공장 역시 이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쓰셔도 되고 C라는 것도 동일하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P, 거기에 10의 6승이라는 걸 먼저 계산해 주시면 여기는 분모들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먼저 곱하기 하셔서 정리하시면 편할 겁니다.